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보신 분들은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이고 제목을 보시면은 없어서 못 팔던 전기차 판매가 뚝 떨어졌다. 보조금이 남아돈다. 자, 우리가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은 나라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800만 원이 맥스인가 그런데 기준을 충족을 못하면 400만 원 준다든지 아니면 300만 원 준다든지 우리가 차를 사면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참고로 휘발유나 그리고 디젤이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얘들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오로지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이 현재 남아돈다. 이 말은 무엇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가 그만큼 팔리지가 않는다. 전기차가 팔리지 않으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배터리 쪽 관련돼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제가 중요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확대를 해보면 자, 우선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작년과 딴판이다. 국내 주요 지역 전기차 보조금은 지금 7월인데 현재 절반도 소진이 되지 않았다. 서울, 광역시 소진율이 50%도 안 된다. 현대차, 기아, 전기차 판매가 작년 대비 8.6% 정도가 떨어졌고 사람들이 관심은 높지만 아직까지 비싼 가격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 미국에서도 전기차 재고가 2배도 아닌 4배나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고민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옮기고 확대를 해보면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8개 광역시 그리고 특별시, 제주도 포함해서 보조금이 32.2%에 그치고 있다. 지금 상반기 지났죠? 7월이니까.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하반기까지는 100%는 고사하고 현재 70%도 못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뜻이죠. 폭스바겐의 독일 M덴 공장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가 당초 계획한 생산량보다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내용은 대충 이렇다. 인플레이션, 보조금 감소, 이로 인해서 소비자 수요가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옆에 내용을 보시면은 전기차가 없어서 못 판다던 미국, 작년 얘기입니다. 이제는 올해는 전기차 재고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지금 테슬라 Y가 이번 주에 난리가 났죠. 왜? 가격이 많이 깎아졌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만든 걸 한국에 들고 왔는데 지금 중국에서 만든 걸 한국으로 들고 온다고 합니다. 테슬라 Y. 가격이 차이가 많아요. 얼마 차이 나더라? 하여튼 보조금이고 뭐고 이것저것 받으면은 5천만 원 초반대 중국 테슬라 Y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전 계약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뜻은 뭐냐? 자, 단순히 테슬라 Y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가격이 싸져서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자, 중국에서 테슬라 Y가 그만큼 많이 팔렸으면 중국 물량만 해도 못 되니까 안 들어오겠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중국에서 이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Y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판다는 거죠. 자, 한국으로 들어오면 세금도 내야 되고 물류 운송비도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중국에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게 더 낫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보시면 이 재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은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은 중국에서도 지금 재고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배터리 제조사들은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내려잡는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재고 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게 키포인트죠. 자, 전기차가 안 팔리면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안 팔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재고 조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하면 매출도 늘어나지 못할 뿐더러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었던 선반영을 했던 주가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항상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는 이 얼굴을 이쪽으로 옮겨야겠구나. 야, 신문을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네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선반영을 많이 합니다. 선반영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산업 쪽에서 산업이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주식이 꼭 똑같이 내려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 주식은 항상 기업 가치 대비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으니까 지금은 기업 가치 대비 높을 때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높아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더 이상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뉴스들이 끌어내릴 수 있는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를 들고 있는 사람과 안 들고 있는 사람의 갭이 커요. 왜? 너무 전기차 배터리가 핫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주식을 다 팔았지만 개인들은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엄청 지금 슈팅이 나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환호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씩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를 할 것이냐? 이러한 걸 판단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 뉴스를 들고 온 겁니다. 내가 지금 주식이 플러스가 났다고 해서 혹은 내가 산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주식은 팔아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지 그게 수익이고 내 돈이지. 단지 주식만 들고 있어서 지금 플러스가 났다는 건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왜?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번 거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 있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를 많이 공부를 하시고 접하시고 계속 찾아보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그 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앞으로 내려갈 거다 혹은 더 뜰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뉴스를 보시고 직접 판단을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올인 대신 하이브리드카 판매를 늘리려는 전략도 보인다. 자,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이 충전 인프라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전기차 충전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올 상반기 국내 하이브리드 카가 판매량이 전년보다 36.4% 늘어났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지금 16.2%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카가 36.4% 늘어났다. 이 뜻은 현재 이쪽으로 수요가 더 많이 몰린다는 뜻이죠. 참고로 하이브리드 카에도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아주 소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 배터리가 더 많이 팔리는 게 좋거든요.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현재는 올해는 반대로 하이브리드카가 더 올라가고 전기차 배터리는 내려간다. 수요가 하이브리드카는 수요가 36.4% 올라갔고 전기차 배터리는 16.2%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약 2배 차이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셔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좀 알아봤는데 자
2023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7월달. 자, 7월달까지, 잘 안 보이나? 밑에? 요 밑에 그려드릴게요. 자, 현재 7월달까지, 7월 중순까지 전기차가 판매된 게 약 4만 6천 대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한 6% 정도가 더 많이 팔렸어요. 현재까지. 자, 그런데 올해 보조금을 얼마로 주기로 했느냐? 15만 3천 대 정도를 주기로 했어요. 자, 현재 지금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7월 달인데 4만 6천 대가 팔렸다. 그런데 국가 보조금은 1년에 15만 3천 대를 주기로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충 봐도 한 3.5배 정도가 더 팔려야지 이 1년 15만 3천 대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보조금을. 자, 그러면 올해 보조금 15만 3천 대를 못 맞췄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보조금을 환경부에서, 자, 작년에는 10만 대 정도였거든요. 보조금을. 그런데 작년에는 10만 대였는데 이게 모자랐어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덜 됐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거 더 늘려달라 해서 올해 15만 3천 대로 늘려준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15만 3천 대를 달성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보조금이 늘어날 수는 없겠죠. 오히려 현상 유지하면 감사하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조금을 못 받으면은 전기차는 판매율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비싸니까. 다들 전기차 사서 전기차를 살 때는 보조금을 받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는 건데 보조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판매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속품인 배터리 또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내려가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도미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가, 그러니까 주식을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든 혹은 더 투자를 하려고 하시든 이러하신 분들은 지금 이러한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주식 상담을 많이 하지만 주식 상담하고 또 컨텐츠로 많이 설명을 드릴 때 가장 기본인 경제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세계 경제를 알고 어떤 산업이 잘 될지 알고 그거를 한국에 들고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어떤 산업이 잘 될지 알아보고 그 산업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잘 될지 알아보고 그래서 이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이러한 탑다운 방식이 가장 뭐라 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물론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더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더 빨리 쟁취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러한 탑다운 방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우리 학생 때처럼 공부는 못하겠다 하더라도 이러한 뉴스 기사를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기본은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괜찮은 뉴스 기사 혹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기사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제가 한 번씩 짚어 드릴 테니까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기차 판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문 기사 나온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이제 다시 그 구독자분께서 기어유인가? 버블인가? 하여튼 이거 한번 그 주식 상담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